이게. 자, 이렇게 정치 언어를 완전히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분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로 편을 딱 갈라서 파퓰리즘으로 밀어붙이니까 민주당도 그런 방식으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파퓰리즘을 써요. 근데 얘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얘들 주장이 요새 전부 다 조 바이든이고 뭐고 간에 다 민주당 대선 후보 나온다는 것들. 트럼프는 부자와 특권층을 대변하며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오케이? 하나하나 보자 이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근로소득은 1조 달러 증가했는데 기업이익은 2,200억 달러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제일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제일 이익 본 건 누구냐 이거예요. 근로자다 이거예요. 미국 근로자. 민주당은 트럼프는 부자 특권층의 대변자라고 공격하지만 실제로 만년 고용이 일어났다고요. 2019년 7월에만 해도 무려 1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겼어요. 총 취업자는 1억 6천만을 넘어섰고요. 이건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쪽이 옛날에는 백인 실업률보다 흑인과 히스패닉 실업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았거든요. 지금은 백인 실업률과 흑인과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그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들이 요새 살판 났죠. 살림이. 임금이 급상승했거든요. 2017년에 4.5% 평균, 2018년에 5.0%인데 이게 특히 여기서 최빈층의 고용과 소득이 급상승했어요. 최빈층. 저건 평균이고요. 연봉 뭐 30만 달러 받는 사람과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3만 달러 받는 사람, 3천만 원 받는 사람과의 평균이 저렇다는 얘기고 3만 달러 받는 사람들의 이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좌파는 이민 자유와 자유무역, 세계화 이거가 마치 교과서인 양 막 떠들어 왔는데 그걸 떠들면서 실제로는 최빈층을 희생시켜 왔거든요. 그 최빈층들이 요새 살림이 폈다고요. 특히 최하의 25% 소득 계층에서 최하의 25%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의 상승률은 그거보다 잘 사는 계층의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커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 메뉴의 높은 선이 4.5%인데 저 사람들이 시간당 13달러 미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시간당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000원 미만 받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파르게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요. 저기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저 노란색이네. 시간당 32달러 30센트 이상 받는 사람. 우리 돈으로 시간당 한 4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상승률이 한 3.0%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박한 사람들이 임금 상승폭이 제일 커요. 상승률이. 그다음에 보통 이제 임금이 박한 데가 어디냐. 광업, 건설, 제조업, 자영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병원 같은 데에 취직되어 있는 간호보조사, 뭐 치과에 취직되어 있는 덴탈 하이지니스트,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치과 간호원, 뭐 제가 우리말로 그 있는데 까먹었어요 잠깐.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운송 및 창고, 여가 및 접객 서비스업. 접객 서비스라는 건 이제 영어는 그 hospitality industry인가 그렇게 불러요. 이게 환대 산업인데 사람을 인터페이스하는 업이죠.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 이런 거요. 이런 분야가 저임금 분야잖아요. 여기에 임금 증가가 오바마 때보다 1.5 내지 3배 정도 증가분이 높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보이실 거예요. 저 빨간 막대기는 트럼프 때의 이 분야의 트럼프 때의 임금 상승 퍼센티지고요. 저 파란 거는 오바마 때 임금 상승 퍼센테이지예요. 한마디로 근로자들, 그다음에 최빈층들,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약속한 거를 지켜낸 거죠. 위대한 파퓰리스트죠.
트럼프 전략의 비밀은 뭐냐면은 현대 문명을 지도한다라는 그 사명 내지 그 역할과 미국의 국익을 같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익을 높이는 것이 현대 문명의 지도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 현대 문명의 지도력을 높이는 길을 가다 보면 미국의 국익이 강화되고,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중국과 북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으로 안 치면 저 위험한 전체주의 반동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끄는 체제를 끌어안치면 미국의 국익이 높아지죠. 미국의 국익의 이익이 되죠. 그런데 그거에 동시에 현대 문명을 보다 강고하고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죠. 딱 그래서 메뉴가 중국이 된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된 거예요. 메뉴가. 북한을 접수해방 평정시켜버리면, 그래서 한반도를 남북이 전부가 다 아주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의 보루, 천병 주춧돌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이고, 왜냐하면 미국의 파트너니까, 최강 파트너가 되니까 그때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자유화시키는 그 고지가 되니까 현대 문명을 강화시켜주는 길이고, 저 두 개를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시장과 미국의 국내 경제와의 관계를 정비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브레튼 우드 체제라 그러죠. 미국이 그냥 뭐 할래 해서 시장 그냥 개방해서 대충 다 봐주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 야, 우리가 시장이 열려면 너도 그만큼 열어야 돼. 미국이 막무가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유럽이나 저기 일본에다 요구하는 게, 프랑스에 요구하는 게, 우리 시장 열었잖아. 그럼 너희도 열어야지. 서유럽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시장 닫고 있는 게 많거든요. 관계를 호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 닫고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많이 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많이 관계 정비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뭐만 정비하면 되냐. 미군 주둔비, 국방비 분담금. 제 주장은 이겁니다. 미군 머릿수 한 명당을 국군 머릿수 한 명당하고 한 명당 코스트, 평균 코스트 곱하기 2 해라. 그럼 그게 적정 주둔비 된다. 그냥 대충 이해하자. 그럼 그게 얼마쯤 나오냐. 약 8조에서 10조 나옵니다. 우리가 국군 10,000명당 1조 좀 넘게 나올 거예요. 미군이 한 3만 명 가까이 있으니까 얼추만 따져도 한 4, 5조 나와요. 곱하기 2배 하자. 거기까지는 껌값이다. 그게 공정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엄밀히 따지면 곱하기 2가 아니죠. 곱하기 10을 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얘기 퍼뜨려 놔야 돼요. 왜냐 9월부터 미국이 너희 국방비 5조 정도 내야겠어라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요. 군인 한 명당 비용을 국군과 비슷하게 봐줬을 때 한 4, 5조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맞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토가 서유럽이 꼼짝 못하고, 네, 알았습니다, 형님. 연에 한 100조씩 더 갖다 쓰시죠. 그 분담금 100조까지 늘려버린 거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겨냥한 차이나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을 그 제조업 기지로 전면적으로 의존하던 거에서부터 이렇게 손을 비틀어서 빼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개기고 혼자 먹고 살아봐. 그 다음에 북한의 핵 WMD 위협 제거 및 중국 제압을 겨냥한 북한 최대 압박, 북한의 접수 평정. 이런 게 다 보면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익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문명을 강화시켜주는 조치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미국인들 국내에다 대고는
이게 현대 문명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미국이 현대 문명을 강화시켜서 강화된 현대 문명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상태를 수반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장은 애국주의인데 그 안에 현대 문명을 지도하는 국가로서의 포지션의 강화를 담아낸 거라고요, 저게. 그래서 트럼프 전략이 아주 위대한 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주목해 주셔야 돼요. 또 이런 거를 조중동도 많이 앞으로 주목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주목 안 하죠. 왜냐하면 분단 구조 선호하니까. 분단이 이어져야 조중동 같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가진 수구 기득권이 에헴 하고 우리 개돼지들을 거느리는 그런 세상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근데 개꿈 꾸시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뒷심 뒷배는 뭐냐. 문재인과 우리 싸우고 있잖아요. 은팔육하고 우리. 근데 우리 뒷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뒷심 뒷배는 바로 현대 문명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닥을 찍고 지금 날아오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반면 저들의 생존 조건 두 개는 이미 사실 끝났어요. 이 끝난 상황이 바로 홍콩 혹은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혹은 한국에서 지금 내연되고 안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이 아시아 자유혁명 물결이에요. 쟤들이요. 186이 생존하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빠개져도 안 됩니다. 우선 첫째, 미중 밀월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미중 밀월 끝났잖아요. 50년 만에 끝났잖아요. 쟤들이 존재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이 관계된 그 코링크 펀드 딱 회사 만들자마자 바로 15일 만에 중국 공산당 회사가 이 조그만 한국의 PF 회사에 저희가 6천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MOU를 탁 해서 줬잖아. 요새요. 강남에서 PF 만드는 어떤 놈이 병풍 둘른답시고 중국 공산당 회사 끌어들여서 저 1조 투자 받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병풍 역할 하겠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되죠. 그러나 조국이가 저 관계된 저 코링크 PF는요. 그때 만들어질 때는 몇 년 전인데 그게 만들어질 때는 그 중국 공산당 병풍을 두르는 게 돈장사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였던 거예요. 아 오죽하면은 뭐 그 백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 합리적이어서 그랬는지 대형 증권사들이 2,500억을 그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 PF에 투자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 다 끝났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테헤란에서 돈장사 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제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PF 운영한다고. 제가 중국 베이징 아주 발이 그냥 부르트게 드나들어 가지고 거기서 중국 공산당 회사로부터 1조 투자하겠다는 MOU 받아오면 제 회사에 도움 되냐고요. 요새 같은 때. 바로 자 저거 중국 공산당 저 앞잡이 같은 놈들이야. 저거 지금 미국이 중국 팔라 그러는데 저거 온전하겠어? 야 저기 투자하지 마. 투자하지 마. 바로 소문 돌죠. 거꾸로. 미중 밀월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거예요. 돈 다루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문팔육 집단이 계속 생존하려면 두 번째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하나 조건 더 충족돼야 돼요. 그게 뭐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거 안 하겠다고 완전히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사건이 하노이 깽판론 사건이고 그 다음번에 아주 굴욕적으로 김정은한테 굴욕적으로 판문점 트위터 호출 사건이잖아요. 계속해서 미국 관리들이 말하잖아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다 스스로. 우리는 북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안보 질서가 다 깨진다. 그 상태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핵 내려놓으면 김일성 영생교 저희 체제 무너지는데요. 아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 침공 안 할게. 우리 그냥 시큐리티는 보장해 줄게. 시큐리티 즉 안보 보장해 줄게. 그때 안보 보장은 침공 안 한다는 뜻이지 너희 체제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한국의 기레기들은 그거를 전부 체제 보장이라고 일부러 악랄하게 오역을 하고 있죠.
조중동 포함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불가침 보장이에요. 너희 핵 내려놓고 WMD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불가침 보장해 줄게. 아니 미국 국무성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큐리티 개런티, 안보 보장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불가침 보장이다. 혹은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다. 침공하더라도 핵무기는 안 쓸게 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레기들이 우리를 다 바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문86은 우리랑 싸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뒷배인 현대문명, 아시아 자유혁명의 물결과 싸워야 될 처지예요. 그래서 급해서 지금 조국이 끼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싸움 안 되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조국이 끼고 가면서 여기서 여기서 버티자 이거예요. 그게 문86은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야권, 정치권, 조중동, 지식층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문86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단기 목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문86 끝장내기.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단기 목표를 향한 실천 안에 중장기 목표. 한국의 정치권, 조중동, 지식층, 사회, 문화, 정신, 민노총, 전교조, 기독교에 파고들어 있는 종북, 친북 성향들. 예를 들면 이 전체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예를 들면 저 말도 안 되는 폭도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저거 판사들 8, 9명 저거 어떻게 옷 벗길 거냐. 그래서 어떻게 대법원을 다시 구성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를 위한 준비와 코드를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 위기 속에서의 단기적 목표, 즉 문86을 끝장낸다. 이 안에 박아 넣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같이 오버레이 시켜야 돼요. 더 씌워야 돼요. 혹은 장기적 목표를 밑에다가 딱 핵심을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단기 목표로 사탕을 바르는 거죠. 단기가 돼야 사람이 모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전국적으로 한 4,000명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한 선거구에 10명, 20명씩의 자기 앞가림 하고 있는 생활인 민초 활동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는 훈련을 스스로 해가는 사람, 스스로 정치 교양을 발전시켜가는 사람. 그때 우리가 드디어 한 걸음 올라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월 3일 이제 개천절에 다 같이 모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무대, 저 컨셉이 무지하게 중요한 중앙무대는 시청 앞입니다. 중계 스테이션은 약 100개 깔립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 라인에 깔리고 저기 저 서소문에서 을지로 라인에 깔리고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종로 거쳐서 동대문까지 깔리고 그리고 청와대 일대 깔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앙무대는 시청 앞, 중계 스테이션은 강북 도심 전체 곳곳에. 그 1부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고요. 2부는 자유혁명 선언의 날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주체가 진행합니다. 그냥 장소를 겹쳐서 사용할 뿐입니다. 자유혁명 선언의 날은 첫째는 홍콩 중국 자유화, 둘째는 북한 자유화, 셋째는 대한민국 자유화. 대한민국 자유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발점이 이 거짓의 뿌리에 해당하는 탄핵 난동에 대한 참회 반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을 못 잡으면요, 이거 시작 못 되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한테 권할게요. 머리 깎으신 거 용기 있는 일이에요. 여자가 머리 깎는 거 쉬운 일 아닌 거 압니다. 이왕 용기 내신 거 더 내세요. 탄핵을 참회 반성하십시오. 펑펑 울면서 반성하십시오. 제가 왜 그때 눈에 뭐가 씌웠는지 철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표독스러운 논평과 페이스북 글을 박근혜 인격살인하는데 앞장서서 칼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석고되지하고 반성을 하세요. 쇼를 해도. 지금 당신들 직업정치인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탄핵에 대한 참회 반성입니다. 이현주 의원께 다시 한번 충고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